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숙명여고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숙명여고의 아빠죠. 교무부장이었던 사람이 징역 3년 6월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죠. 근데 숙명여고 사태 정말로 골 때리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은 예전에 이게 터졌을 때 방송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이유가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우리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제 유추해 보면 또 추측해 보면 당연히 그 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봤던 것들이요. 분명히 저것은 그 아빠가 딸들한테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교사들의 다수는, 불가능하다. 저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설령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 하는 말이 했다면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였죠. 했다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했다는 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나온 기사들을 가지고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팩트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은 가짜라는 게 살짝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사실 전제로 가끔 어떤 기자는 뻥튀기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충분히 그 교사가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빼돌려서 딸내미들한테 줬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은. 근데 교사들은 그럴 리 없다, 그럴 수 없다, 내지는 설령 있었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쪽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좀, 조직 내의 잘못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잘못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사 집단 사이에서는 살짝 좀 옹호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또 실제로 보면 그 학원에 딸내미들이 다녔던 그 학원장의 말들을 또 얘기해주는 얘기도 좀 듣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고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이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떤 조직 보호의 논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사건, 사고로 이렇게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디 삼척에 있는 고등학교였나요? 강원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의 한 아이가 이제 점수를 시험지 답지를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이게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건데, 사실 이 아빠도 정말 골 때리지 않아요? 문제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딸내미들의 어떤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그렇게 해서 꼭 점수를 잘 맞아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자기 딸내미가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렇게 가서 서울대 연고대 가면 뭐해요? 그 인생 뻔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사기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얌전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정말로 아까 좀 전에 어떤 뭐 선생님들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정말 있었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일반 교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지.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곳에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강의를 통해서도 만나기도 하고, 새롭게. 근데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A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A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학교에,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자기는 좀 먼 학교에 출퇴근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쪽에도 이제 학교를 선생님들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경기도는 같이 돌아다니니까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뭐 서울이라면 서울.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정말로 호영호재하는 선생님의 학교에 자기 자녀가 다니고 있었죠. 그 호영호재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도 알고 보면 서로 간에 친한 사람도 있지만 서로 간에 안 친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더 많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오래 만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 뭐 3, 4년 뒤에 또 만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 그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또 다른 데로 돌아갈까봐 말씀을 드리면 거기 학교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술자리에 가면 서로 간에 뭐 호영호재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이지만 아들내미의 뭔가 하나를 더 부탁하지 못해요. 아니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아들 거 이거 잘 좀 써줘. 이게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들은 간이 작다 그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른 선생님들의 간 큰 분도 계신데 아까처럼 이 사람은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죠. 숙명여고의 그 교무부장 그 사람은 그죠? 간이 커도 보통 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말도 못할 정도로 근데 그분은 A라고 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그 어떤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 다녔어도 영업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할 만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 그 학교 다니는 그 선생님에게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B라고 하는 선생님은 자기 딸이 어떤 또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지역 내에 예를 들어 성남시라고 하면 성남시 내에 같은 지역 내에 그 B 선생님은 어떤 학교를 했었고 학생은 딸내미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건데 사례인데요.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좀 괜찮은 대학에 갈 건가 뭐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애는 그 당시에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이화여대를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내심 의대도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문제가 생겨서 100점짜리 아이들이 난이도에 100점짜리 애들이 5명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을 이게 매기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교였던가? 아니 전교는 아니고 어쨌든 그 반에 그렇게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그 반만 나왔던 게 아니라 다른 반도 이제 같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집에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이렇게 쓸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풀이 방법을 문제지에 쓴 학생에게는 100% 쓴 학생은 100점, 문제풀이를 안 쓴 아이에게는 그것을 틀린 걸로 해서 점수를 이게 나눴던 모양이에요. 이러니 이게 나 의대 가야 되는데, 또는 어쨌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나는 답은 맞췄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의 아빠도 학교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당장 이게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고3인데 고3 때였어요. 고3의 성적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으니 이게 이 아빠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던, 아이는 울고 불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 학교에 같은 선생이지만, 그리고 그 학교에 관계되어 있는 선생님, 알고 계신 선생님도 누군가는 있지 않겠어요? 꼭 그 담당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전화에서 왜 내 애 이렇게 점수 이렇게 주냐 이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선생님, 이제 그 아이가 다녔던 그 학교의 그것을, 이것을 기사로 한번 쓸까? 기사로 쓰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취재 대상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되죠. 왜냐면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하면 누군가가 이제 취재를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아이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 이름은 안 들어가도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취재를 하려면 그 학교 담당 선생님하고도 통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어쨌든 그것을 어쨌든 납득하고 다 넘어갔던 그런 일이어서, 저 역시도 이것을 더 취재하기에는 나에게도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중지를 한 적이 있었죠. 더 취재를 하지 않고,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사화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슈거리만 내놓고 취재에 대한 바탕이 부족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을 일일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학교의 그 교사에 대한 취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팩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데에 대한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딸내미한테 이제 나중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문제풀이를 안 한 것은 자기가 유추해서 그 답을 맞췄기 때문에 굳이 문제풀이를 할 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거의 끝판 가면은 왜 문제풀이 냅두고 미리 답을 알게 되는 경우, 그때 그렇게 써놨던 거지 문제풀이 자체를 안 했던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따지자 보면 그 선생님이나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 납득하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취재 안 했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도 누군가 그 딸내미의 아빠도 그 학교 선생님을 누군가는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C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담당 그 수학 선생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지 않거든요.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받은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물론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공정한 처사를 받았어도 보통의 학부모하고 같다. 그래서 아까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하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지방에 이제 어디 강의를 갔을 때인데요. 여러 곳에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 이제 강의를 하는데 유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근데 제가 막 질문을 막 저한테 계속 던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내공계에 대해서 이제 뭐 책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이럴 때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사실은 나는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의대를 못 가게 한다.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네 엄마도 선생이니까 엄마 이렇게 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의대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너 능력이 안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한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적이 살짝 부족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그 약간의 차이. 그것 때문인데 이제 그쪽의 학교 그 딸내미가 다니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밀어주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 보면. 그런데 의대를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강의를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이 강의를 그 선생님도 오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딸내미의 담임 선생님도 그 강의를 같이 수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세상에 내 딸내미는 의대를 못 가게 한다. 근데 의대를 못 가게 하는데 오늘 강의에 보면 대표님 뭐뭐뭐 얘기했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 딸내미 이거 정말 잘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무슨 뭐 토론대회를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토론 동아리를 가려고 하는데 뭐를 못하게 한다.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뭐가 어쨌든 탈락이 됐던 모양이네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토론 동아리를 못하게 하면 소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소 동아리를 만들어서 따로 토론 동아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한 달, 두 달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담당 선생님이 될 만한 분을 모셔서 동아리를 다음 연도라도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가려는 의지, 또 하려는 의지를 그렇게 행동해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매우 디테일하게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좀 전처럼 그런 얘기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명히 자기 딸내미가 영 공부 못하는 건 아니고 꽤 잘하는 정도에 있지만 그렇다고 의대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딸내미가 다니는 그 학교에
그 담당 선생은, 그 담임 선생은, 못 가, 너 능력도 없는데 네가 왜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절망보다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렇지만 얘기는 못하지만, 대표님 입으로 오늘 얘기를 들어준 셈이죠. 제가 얘기를, 어쨌든, 성적과 무적,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성적과 일치하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적과 일치하게 되는 아이가 있고, 성적과 상관없이도 그 역량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만, 이게 그 학과가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뭐, 의예과라든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 아이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성적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죠. 성적과 비례한다 그래도 그 성적이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도 4등급, 5등급 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보이게 돼요. 또한 이제 그 의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예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적이 꼭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이것이 능력의 최정점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이 있다 보니까 성적도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정점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기본 능력이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써져 있고 난 다음에 또 최정점이니까 내용이 이제 아주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좀 더 또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분명히 나도 내 애들 가르칠 때는 성적이 부족해도 너가 이런 역량을 길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성적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은 이 딸내미를 갖고 있는 이 선생님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제 제 강연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이 딸내미를 의대에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제가 오늘 선생님들 강의지만 강의여서 그 딸내미를 들고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강의 꼭 딸내미가 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숙명여고 선생님이 했던 그 교무부장이 했던 자기 딸 둘에게 시험지를 빼돌려서 줬다는 거. 물론 지금 뭐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1심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까지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는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넘사벽인 거예요. 넘사벽. 넘사벽이라고 하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만큼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건 사고로 된 거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야, 선생님들 저런 것이 너무 뭐 일상적이지 않아?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물론 친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아까 제가 첫 사례로 얘기했었던 것처럼 친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친한 선생님에게 내 아이 잘 적어줘요 이런 말 그렇게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매우 친한 사이인데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술 한잔 먹읍시다 그러면 매일 먹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게 선생님들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고 사건 때문에 물론 그죠?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학교를 저거 뭐야 저거 믿어도 되는 거야? 지들끼리 뭐 다 해먹는 거 아니야? 혹시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 대다수라고 하니까 99.9%라고 얘기할게요.
99.9%, 아니, 1%, 99.9%의 선생님은 그렇게는 못한다. 99.999%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고요. 또 가끔 나쁜 선생님은 있죠. 저 역시도 뭐 그런 제가 생각하는 기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폭 사건, 그러니까 교사가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 선생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수의 선생님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7분의 1이니까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1%는 더 되네. 가만히 보니까. 그죠? 나쁜 선생님이 1%는 더 되네요. 좀 더 많겠네요. 그죠?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한 100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매우 나쁜 선생이 한 2명은 있었으니까 2명. 그러니까 2%는 되네요. 그죠? 근데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세상은 더 다양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줘라가 아니라 인정 못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매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던 학생들이 들어간 데가 4대이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 이후엔 또 아니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임용고시 없었을 것 같은데요. 4대 나오면 다 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인성 안 좋은 애들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해도 예전보다 수능으로 그냥 뽑는 것보다는 나아졌겠지만 또 인성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인성이 좋았다가 사회에 나와서 또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또는 사회가 그렇게 다양하죠. 그리고 환경 자체도 다양하고요. 조건 자체도 다양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숙명여고 사건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과 교사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랐던 가장 큰 교사들이 달랐던 게 있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지금과 같은 제가 얘기했던 3가지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야 만 것이다. 근데 참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게 물론 뭐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은 더욱더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결국은 신뢰 회복이지 않을까. 그게 신뢰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숙명여고 사건의 1심이 끝나서 이제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요런 말씀 꼭 드려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